네, 이번 주에 맘스 시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듬직한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진짜 빨리 가네요. 어제 본 것 같은데. 네, 시간 너무 빨라요. 근데 그래요? 완전 계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왔죠. 한파가 지난주에 그 천공선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다시 또 찌우려 왔어요. 아직도 그분이 해주셨던 그 많은 얘기들이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중인데. 예. 좀 오래 가실 거예요. 네. 아니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아, 예. 지난주에 예. 그 조회수도 뭐 상당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이런 무속인 시리즈를 해야 되나. 네. 다들 정말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머리 길이 도대체 네. 어디서부터 비롯된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바닥에서 나가는 에너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또 지난주에 인기를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치인들과 점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저. 네. 그런데 수요일이네요. 네.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네. 너무 춥지 않아요? 신민정 평론가랑 지난주 일요일 날 패딩을 입고 네.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 얘기를 사적으로 나눴어요. 제가 정말요? 패딩을 그냥 지나쳤다가 내내 네. 후회했습니다. 여기 우아하신 분이어서 코트 입고 가시고 저는 추우면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는데 그래요. 네, 오리털 좀 바깥. 창피하긴 했는데 춥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다들 감기 좀 조심하시길. 저는 에어컨을 한 2도 내렸습니다. 그래도 긴팔 입으셨네요. 긴팔은 네. 우리 아내분께서 네. 나 부끄럽다고 아. 계속 반팔 입고 다녔는데 네. 이러면 아내를 욕을 먹이는 것이다. 그렇죠. 네, 아내를 욕을 먹일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입고 다닌다. 지금 보세요. 거의 반팔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더워요, 저는. 그래도 보기는 좋습니다. 많이 가릴수록. 피디님이랑 저랑은 좀 가릴수록 더 빛이 나니까요. 왜 나를 끌어들입니까?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아니 왜 이렇게 겨울로 갈수록 반격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네. 근데 또 오늘 톤이 또 맞으세요. 우리 은근히 커플이야. 블루톤, 블루톤. 우연치곤 자꾸 맞아. 좀 이상하다. 선생님.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겨울 때면 사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따뜻하시잖아요, 옆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네. 그래요? 그래요. 따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반팔을 계속 만지고 열이 계시니까. 많아서? 네. 근데 오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오지 제가 말래요. 아픈 네, 구석을. 오지 말래요. 난로가 났죠? 난로가 나요?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네.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피디님께서도. 네. 오. 얀센 이런 거 안 쳐줍니다. 그럼 뭐 만드셨어요? 저기 화이자. 아이자. 우리 국민 제약사 아닙니까 화이자? 비아그라로 이제. 그죠. 비아그라도 자주 에이, 드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필요 없으세요?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필요해요. 다행입니다. 예. 못 필요해요. 뭐, 1차도 화이자, 2차도 화이자 맞죠? 그렇지. 그럼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아재가 1차고요. 아재. 네. 그쵸? 2차 접종. 저는 완전 초창기에 맞아가지고 2차 화이자였습니다. 아재 화이자면 진짜 초창기에 맞으셨죠. 네. 자녀 백신 초창기에 네. 안겨서 맞으셨군요. 네. 예. 저는 이제 2차를 맞아야 되는데 2차에 좀 더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진짜. 그래요? 좀 여기 팔이 좀 욱신거리긴 한 거 말고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1차, 2차 모두. 근데 김우민 PD님은 걸렸을 때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걸리셨을 때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때도 한 이틀 정도 근육통 정도? 네. 그 다음에는 이건 되게 소화의 문제인데 네. 목에 좀 이물감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이물감. 네. 신기하시다. 이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하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보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네, 진짜 경기도의 그 생활치료센터 들어가서 한 가지 아쉬운 점. 뭐죠? 뭐가 아쉬우셨어요? 그 도시락에 따뜻한 국물이 안 나온다는 점. 국물을 직관적이네요. 주는 게 어딥니까? 주는 건 고마운데. 네. 너무 따뜻하지 차가워. 못해서, 네. 따뜻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차가운 국물 먹기 전에 우리 조심히 살자고요. 그래요. 아니, 난 끝났어요. 네. 네. 어떤 그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접종률에 비례해서. 지금 수도권도 한 20%가량 일평균 1000명. 확진자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확실히 효과가.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두 분도 무사히 지나가실 겁니다. 네, 걱정됩니다. 예. 뭐 그 1차 때는 어떠셨어요? 1차는 그냥 팔만 좀 뻐근한 정도였어요. 한쪽으로 못 돌아놓고 그날 맞은 날은.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평소에도 어깨가 맨날 아프고 이렇게 이게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네.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 아내분께서는 네. 이제 그 아내분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아, 자체 거리두기. 부부 사이에도 거리두기. 네.
근데 이제 아주 좋은 명분이었던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도 그 거리두기는 글쎄, 계속 거리두기를 지속된다는. 영원히 거리두기. 이번엔 변이 바이러스를 운운하더라고요. 예. 위드 코로나니까요. 예. 거리두기 같이 가야죠. 예. 네. 변이 바이러스까지 걱정을 위드 해서. 코로나면 같이 코로나인데 거리두기 안 접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붕어빵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먹고 이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예? 지금. 벌써 커피도 다 탔어. 이게 그 붕어빵이 아니라 금붕어빵 맞습니다. 금붕어빵. 그러네요. 금붕어빵. 예, 네. 이따가요. 자, 델리 한입의 미니 붕어빵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오. 드디어 이제 추워지면 생각나는 달콤 따뜻한 붕어빵을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때가 됐어요. 네. 델리 한입 붕어빵은 국내산 쌀가루, 밀가루가 아니에요. 쌀가루구나. 쌀가루와 신선한 계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자, 천연 타피오카 반죽으로 더욱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게다가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크기. 먹어도 되는 겁니까? 타피오카 이게 그거잖아요. 그거 버블티 먹을 때 안에 있는 펄. 아, 그게, 쫀득쫀득. 아, 그게 타피오카예요? 그럴걸요? 자, 이게 색깔이 다 다른데요. 붕어가 3마리인데.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리는 간단합니다. 에어프라이어. 여기 이 180도. 상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반죽된 상황에서 오면은 에어프라이어로 180도 5분 조리. 전자레인지는 1분에서 2분 정도면 완성됩니다. 게다가 햇섭 인증 시설에서 생산돼서 위생 문제 걱정 없이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네. 델리 한입 미니 붕어빵은 총 3종류가 있는데 팝 붕어빵,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 붕어빵, 카스텔라 붕어빵. 네, 취향에 맞게 골라 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잘 팔리면은 곧 이제 그 된장 붕어빵도 이제 아니야. 그렇게 던지세요. 그만하지만 그만해. 된장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델리 한입 담배 맛 붕어빵도. 아유, 네, 알았습니다. 자, 델리 한입 미니 붕어빵 750g 한 봉. 30에서 32마리 팥이든 뭐 저기 슈크림이든 카스텔라든 8,900원에 모십니다. 네. 자, 괜찮네요. 그죠? 델리 한입 미니 붕어빵 3종 세트. 이것도 역시 뭐 팥이나 슈크림이나 뭐 카스텔라 가리지 않고 26,700원. 네. 자, 김용민닷컴 10월에도 무료 배송입니다. 미니 붕어빵 하나만 주문하셔도 배송비는 없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하시고 김용민 TV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오늘은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고요. 아, 네. 이게 맛있는 걸 쳐다보면 첫 번째 이슈를 들어야 되겠네요. 아, 예. 네. 어제 MBC PD수첩에서 고발 사주에 관련한 녹취록이 전부 다 너무 공개가 헷갈리더라고요. 됐어요.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밝혀진 게 2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윤 총장과 대검찰청에서 아주 정확하게 개입했던 이 증거들이 다 나왔고요. 더 이상 이제 뭐 관련 의혹 간에서 뭐 증거 있냐라고 윤 후보 쪽에서 이제 둘러댈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는 MBC가 작년 3월 말에 검언유착 관련해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에 네, 그렇죠. 검언유착 보도한 이후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걸 권언유착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정황이 어제 MBC PD수첩에서 2가지 정황이 드러났어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일단 이 PD수첩을 다시 보게 하려고 했더니 어제 방송 이후로 완전 다 내려갔다가 그래서 TV로 다시 보기나 뭐 웨이브나 이런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 전부 다 방송사 요청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안 뜨다가 오후에 1, 2부로 다시 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죠? PD수첩이 참 아슬아슬한 방송 아닙니까? 그쵸. 이게 뭐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소송당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방송 나간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보기는 계속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소송을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또는 이제 뭔가 제보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뭐 워딩이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지 않거나 그래서 중간 수정 작업들이 좀 많이 있을 수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방송사에. 그래서 아마 오늘 뒤늦게 올라온 거는 뭘 감추려고 한다기보다는 편집.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서
충분히. 정교하게. 근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저는 본방을 못 보고 다시 보기로 봤는데요. 네. 한 1시간이 안 되는 분량이었어요. 평소에 티스축보다는 내용이 조금 짧은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 녹취록 17분 가량의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는데 네. 김웅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당시 이 녹취록이 4월 3일에 첫 통화할 때만 해도 이분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송파구 예. 갑 후보로 국민의힘의 정치 신인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20년 동안 검사 생활했던 분이죠. 예. 네. 검찰 출신의 새 얼굴 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 당시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이었어요. 국민의힘. 이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텔레그램으로 20장에 달하는 이 고발장 사진을 전송해 줍니다. 김웅 씨가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 멘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웅 의원이 당시 후보였죠?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누군지, 그리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아마 김웅 의원과 동문, 남부지검장이 동문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구 동문 있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게 지금 지시를 받은 거예요, 김웅 의원도. 네. 그리고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대요. 누가 이야기를 해준 거죠, 지시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고발장이 20장가량인데 이 고발인란에다 이름만 써 넣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 형태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고발장 주요 내용이 뭐냐? 범여권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사 관계자들이랑 공모해가지고 허위사실 보도해서 이번 보도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고발장 확인 후에 폭파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폭파요? 네. 없애라고? 대화방을 없애버려. 대화방을 폭파해라, 없애라는 메시지가 온 거죠.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고 고발장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고발장 내용에 보면요. 이 누구 이름 같은 건 적시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판사 같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조인만 볼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여기서 이름이 빠진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이고 일단은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오전 10시 첫 통화까지만 해도 남부지검에 내세요라고 했던 게 오후 4시에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지금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으로 바로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지시선에서 남부지검에 내라고 했던 게 오후 4시에 그 윗선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첫 번째 지시했던 사람이 남부지검에 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지시한 사람이 대검으로 내라고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지시가 2번 있었던 거고 이 오후 4시에 통화한 게 아주 자세하게 뭐라고 하냐면 MBC 보도나 뭐 라임 사건 같은 게 권력형 비리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자. 그래서 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몰아세우면 된다. 그리고 사회적 흉기 뭐 이런 말 좋지 않냐. 이런 말로 공정선거 저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몰아서 고발하게 됐는지를 판까지 다 짜준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검찰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아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했냐면 4월 3일이면은 지금 이 선거 전이죠. 지금 이 4월 3일이 아마 이동재가 자기가 한동훈과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대역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기 직전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이거를 터트리면은 빵빵 터지니까 연속해서 터지니까 아마 이게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림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대변인 나오라고 해서 접수해야 됩니까? 그냥 접수하듯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니까 이벤트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일단 뭐 직접 갈 거면 공공범죄수사처 뭐 공안부장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옛날 말하는 공안부장을 방문하면 좋을 거다. 내가 미리 말을 해놓겠다. 그쪽에다 미리 말을 해놓겠다. 그리고 뭐 이게 그냥 접수만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항의도 하고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좀 신랑이 하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서 이걸 접수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쏙 빠질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나온 거라고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럼요. 언급된 거예요, 이름이? 이름이 윤석열이라고? 언급됐고요. 저는 쏙 빠질게요.
지금 이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저는 쏙 빠질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 여기 잘 이해가,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네. 예.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걸 분위기를 몰아가려면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검찰색 없는 사람이 가야 이게 검찰하고 짜고 치는 판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심재철 의원 정도가 좋겠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막말까지 하냐면 뭐 투사 이미지도 있고 지팡이 짚고 가면 뭔가 공권적 피해자라는 뭐 이미지도 있고 밖으로 볼 때 보여지는 모양새까지 아주 판까지 아주 잘 짜는 거죠. 검찰 출신의 정치인이 언론에게 어떻게 비춰질지까지 계산해서 이 판을 전체적으로 짜준 거예요. 그런데 김웅원 계속 기억이 안 난다. 계속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는 보통 야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너는 이렇게 그러면 아니 뭐 이 정도 대답을 했던 사람이라면 기억이 안 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판을 짜서 누구에게 갖다 주고 어떤 그림을 하고 내가 어디에게 연락해서 뭐라고 해놓을 테니까 그쪽에선 요 정도만 말해라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되는 건지. 조성은 씨는 이거를 녹취한 거예요? 자기한테 전화가 왔을 때? 네, 전화 왔을 때 2차례 녹취한 거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녹취했나 보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큰 그림. 이 사태가 어떻게 촉발되게 됐는가? 이게 네. 저 작년 3월 총선 직전에 채널A 사건, 네, 네. 채널A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채널A 기자가 네. 감옥에 있는 어떤 분한테 찾아가서 이철 씨라고 찾아가서 당신 저 유시민하고 가깝지 않느냐. 유시민에 대해서 거짓이라도 사실상 거짓이라도 유시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네. 굉장한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양반이 계속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그러니까 네. 검찰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유시민 입을 닫히게 할 방법은 유시민이 뭔가 비리가 있다. 특히 그 돈을 받아 처먹었다. 이런 걸로 이제 몰고 가면은 유시민이 네.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가짜 진술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네. 했던 건데 그 기자가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양반 대리인을 만나가지고 네. 한동훈 목소리까지 들려주면서 네. 이제 유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검찰이 네.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은 네.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고 또 당신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 거래를 시도했던 거죠. 네, 근데 이철 씨랑? 근데 그 대리인이 그걸 듣고 이제 MBC 기자한테 얘기한 거야. 그렇게 검찰에서 딜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게 이른바 그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검언 유착.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이 그런 짓들 왜 합니까? 그거는 진짜 대가리 박을 일 정도가 아니라 옷 벗고 나가서 정말 이건 뭐 진짜 완전히 감옥 갈 일이에요. 진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검찰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조금만 하면 없는 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 뭐 예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어. 이 사건을 토대로 이 고발 사주 사건을 봐야 되는 거야. 아, 요거를 토대로? 그렇지. 네. 그냥 채널 바로 A? 직후에.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난리가 났잖아. 한동훈의 운명도 위태롭고 네. 또 윤석열도 위태롭고 지금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을 위해서 지금 검찰. 이 검언 유착이 시도된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시민과 함께 이렇게 검언 유착에 대해서 막 열을 올리는 사람들, 예,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 너희들이 이제 고발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이 고발하면은 진짜 이거는 티가 나니까? 그렇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하면은 그 검사들은 다 정치 검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국민의 힘에서 고발한 것처럼 고발이 들어와서 예. 수사를 하는 없이 것처럼. 수사하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만들어주기를 바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검사였고 1월까지 작년 1월까지 검사였던 김웅이를 시켜가지고 야야야 그저 당에서 고발하게 해라. 그래서 검찰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그 이제 고발장을 쓰는 사람 명단 이름만 빼고 다 왔어. 여기다 자기 이름만 쓰고 내면 거의 다 다 되는 써서 거예요. 내면 그치? 되죠. 말하자면 우리 밥 먹을 때 보면은 그냥 거의 수저로 떠서 먹이는 그 단계까지의 고발장이 이제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래서 고발이 안 됐나 보죠? 결국 했어. 아, 고발을 결국 했어. 했어요. 근데 당장 그때 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한 몇 이후에 달 뒤에. 네달 정도 몇 달 뒤에. 지났나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이 조성은 씨가 받았다고 하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문자가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으로 받았는데 누가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앵커님한테 뭘 보낸 거를 앵커님이 그걸 눌러서 전달을 눌러가지고 오윤혜 씨한테 보내면 신민정 보냄이라고 떠요. 최초 발신자가 그래요? 뜨거든요. 보낸 사람. 네. 근데 김웅 의원이 이거를 조성은 씨한테 보낼 때 네. 누구로부터 받은 거를 눌러서 전달을 계속해서 보낸 누구 거예요. 이름이었을까? 누구 너무 이름이냐면 기대돼. 손준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현직 검사였던 거지. 검사. 그러니까 현직 검사 정도가 검사로부터 아니지. 예. 받은 거를 김웅 의원이 당시 후보가 전달을 눌러서 조성은 씨한테 다 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증거가 있냐라고 하는데 아주 명확한 증거가 너무 나온 증거가 거죠. 있네요. 아, 그러네요. 손준성. 네, 심지어 여기 무슨 자료들이 있냐면요. 여기 뭐 증거 자료 수집한 것들도 있어요. 뭐 페이스북 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수집한 것도 있고 거기에 무슨 증거 자료가 있냐면 이 검언유착 보도 제보자였던 분의 실명 판결문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명 판결문은 관련한 검찰이나 판사 관련한 사건에 관련한 사람 말고는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기자들도 조회가 안 되는 그렇죠. 실명 판결문이 나왔다는 건 이건 관련한 사건에 관한 이 검사가 썼다는 게 명확한 증거인 거죠. 네. 그 사건의 검사나 판사만 출력할 수 있는 이 증거까지 전달이 돼서 손준성 검사가 최초로 보낸 것을 김웅 의원이 조성은 조성은 씨한테 전달한 이 정황이 다 지금 나온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이 조성은 씨는 근데 어떤 심경의 변화로 이걸 다 얘기하게 된 거예요? 뭐 정의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아직도? 국민의힘에 있었죠. 네, 맨 처음에 선대위에 뭐 어떤 좀 고위직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 손준성이 누구냐? 바로 네. 바로 손지창. 아니 손지창은 언제적 손지창? 이 손준성 검사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인물. 처음 들으시는 이름 아닐 거예요. 아마. 윤석열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보면 돼요. 문고리 권력이 뭐냐? 정보 예전에 박근혜 때 이제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무총리도 만나기 힘들어요. 마늘 주사 들고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마늘 주사. 그것도 세 사람을 안 통하면 못 들어가. 아 진짜요? 그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런 어떤 분, 그 셀럽이겠지, 문지기. 인플루언서 이 사람을 네. 만나려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문고리 오. 권력자야. 어? 그렇죠. 이 단계 밟지 않고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예를 들어봐, 내가 BTS 멤버 아무개하고 통화가 된다? 네. 네. 그러면 난 권력자지. 문화 권력자지. 사기. 아무도 안 믿지. 아니 예전에 내가 낙고음수 잘 나갈 때는 네. 나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머나. 이러는 사람도 권력자로 몰리던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그래요? 지금은 가서 전생에 부부였다고 아니, 하면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지금은 배털도 아니지. 아니, 그럼 지금으로 지금 오윤혜 씨가 문고리 걸려는 근데 거니까 하지 말하자면은- 않으면 그렇네요. 예, 손준성은 네. 다이렉트로 윤석열과 만나고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1대1로 대화를 그럼 나누는 검사 중에서도. 왜- 검사. 왜 그런가? 왜 그런 거냐고 하냐면 이 사람의 직책이 뭐냐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그게 뭐 하는 직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수사정보. 이 장모에 관련한 대응 문건을 검찰 쪽에서 만들었다고 또 한 번 뒤집어졌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손준성 검사가 있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장모의 이게 대응 문건을 근데 이게 예전에 1995년쯤에 어떤 중수부 산하의 범죄정보관리과라고 맨 처음에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중수부인데 대검찰청에서 중수부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같은 좀 핵심 권한을 갖고 권력을 있다. 갖고 있는 그렇지. 거죠. 주요 인사 동향부터 시작해서 각종 첩보 같은 거를 다 수집해서 뭐 두 장 건너고 차장 건너서 총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런 모든 첩보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정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직접 보고받는 거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검찰총장한테 바로 그렇게 정보를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침마다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진짜 어디서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정보를 아침마다 받으신 거야. 옛날에. 심지어는 대통령이 무척 미워하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여자 관계도 실리고 그 우와. 대통령 각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자료들이 다 정보들을.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어떤 집 어떤 기업 총수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부부가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 대화로 A, B, A, B, A, B 이런
쉽게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총장이 이런 정보기관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기관 자체도 사실 이게 과연 우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국정은 없어졌잖아요. 아니, 국정은 있고요. 박지원 아직 있습니다. 예. 아, 요즘 우리 안 박지원, 나오는데? 박지원 형 서포트박. 네. 요즘 조용해가지고. 아니, 국정원이 댓글을 안 써서 요새 요즘 존재감이 없다고 사실 하시는 분들이 저런 이제 있는데 그 국내 정치와 관련된 첩보를 하는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관여를 안 하는 사실 거죠. 이 도대체 왜 이런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있는지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될 법한 상황인데 이 기관이 했던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이 기관이 바로 이 검찰 내 엘리트 코스였어요. 우병우, 윤석열 이런 사람 다 지금 윤석열도 거기 네, 출신이야. 이 기구 총장 직속 기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뭐 재벌들이 해먹은 것, 뭐 이런 거를 이제 검찰들이 다 조사해서 어떤 수사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던 기관인데 이게 지금 정계 인사들, 뭐 언론계 인사들, 약점들 다 잡아갖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수사관실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검찰 권력에 대항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들고 가서 너 이럴 거야? 우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때 이게 지금 검찰개혁의 아주 걸림돌이다. 그래서 이걸 조직을 바꾸면서 아주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장급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차장이 더 부장보다 검사는 높다고. 높잖아요. 네. 예. 차장급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장급으로 다 내리는 그리고 축소하고 조직을 작게 만들었는데 이 윤석열 총장 때 이게 완전히 더 커집니다. 원래 15명이었던 인원을 32명까지 늘려가지고 뭘 했느냐? 32명까지 늘려서 우리 2월 말이었나요? 작년 판사 사찰 문건 나왔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손준성 이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어떤 장모 관련한 사건들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이 지시문건 나왔던 것도 이 기관에서 관련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이게 보도되고 있는 고발사주 관련한 문건도 이 기관에서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원래 의도대로면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뭐 정계나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걸 캐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기관이 지금 말도 안 되게 검찰총장 개인의 무슨 첩보기관처럼 그래서 검찰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 검찰이 뭔가 조직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 기관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를 사찰하고 피의자를 두둔하는 등 지시 문건을 내고 심지어는 야당 정치인과 결합해서 고발을 사주라는 이런 기관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경호실 역할을 했던 거죠, 경호실. 근데 아까 저 판사 사찰 얘기를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말이죠. 아직도 제가 잊질 못합니다. 작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성렬이 형에 대해서 이제 징계. 아, 검사 그렇죠. 징계. 예. 네. 그러니까 판사 뒷조사하고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헌법에 누가 뒷조사를 허용합니까? 게다가 판사인데 그 뒷조사를 한 것도 있고 채널A 검언 유착 관련해서 수사를 또 방해를 했었어. 네. 네. 그 건을 갖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 그 검사로서 저 사람 징계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네. 고작 2달 정직. 2달 정직. 야, 근데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실망이었지만은 네. 윤석열이 그때 이건 너무 과하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가처분. 네. 그러니까 본안 소송 전에 이 징계의 효력을 좀 정지시켜달라. 정지시켜달라. 잠깐 정지시켜달라.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지. 난 거기서 이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사 판사 사찰 문건 자기네들이 사찰한 건데. 그때만 해도 윤석열의 그 위세가 워낙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판사를 좀 두려웠던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멘붕이 와서 네.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그 끝내 바로 코로나 확진이 감염됐다는. 그때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걸린 거네, 코로나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판결이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아니, 판결 나왔는데 또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이었고 이제 이번에는 본 판결이 나온 거예요. 본안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 징계는 옳다. 합당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는 너무 약하다. 면직까지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면직? 약한 징계였다. 우리가 옳았던 거야. 그 순간 마음에 이런 모든 응어리가 녹아지는데 진짜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비켰는데 거의 그 칡국수 나오듯이 그런 거랑 비교를 그런 해요. 아니 그런 거 네. 어때? 그거 좋아요. 네. 칡국수 나오듯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직권남용 아니야?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죠. 자, 그렇다면 채널A 수사를 왜 막았겠는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판사 사찰, 그 누가 했냐? 손준성이 한 거야. 손준성이가 또 고발 사주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고, 아, 이게 윤석열이 몰랐던 일일까? 천만의 말씀이지. 다 보고도 됐고, 보고가 됐을 거라고 또 의심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는데, 네. 이거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여담인데, 만약에 윤석열 씨가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 기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넘겨진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 저기 재판 받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왜냐면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은 당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면은 후보직을 잃어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저 대선 국민의 후보로 뛰고 입당했잖아요. 있잖아.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아, 입당해서. 그래서 만약 공수처가 만약에 윤석열 기소해버리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아, 그럼 후보에 못 나오는. 아니 그렇지. 선거에 못 국민의힘 나오는 후보가 못 거잖아요.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든 기소가 안 되려고 목숨 걸고 맞겠네요. 근데 지금 국면은 점점 더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김웅 그 파일까지 나왔으니 이제 거의 뭐 이거는 윤석열 모르게 지들끼리 알아서 했다? 오늘도 윤석열이 또 그렇게 주장하더만. 뭐라고요? 야, 근데 말이야. 몰랐다고? 이거 진짜 아니 몰랐다고? 이런 기구에서 검찰총장 모르게 이 검찰총장 가족에 관한 일을 벌이는 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무슨 사단이 날라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아, 검찰총장 몰랐다는 건 우리- 개구라지.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렇게 우리 총장님 모르게 마치 깜짝 이벤트 하듯이 예,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환하게 켜지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듯이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이 총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총장이 임기 2년. 2년. 그 2년 지나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2년 지났어. 그럼 지났으니까 보통 총장의 임기가 2년처럼 짧은데 네. 왜 그렇게 총장한테 큰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이 막 그냥 자기 칼로 막 아무나 쏘시고 찌르고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권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와 제가 이렇게 승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검찰총장 라인에 서면 김용민 PD가 저를 계속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오윤혜 씨가 저 라인에 서지 않고 저만 전화를 했으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좀 저질인 검사여도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럼. 저는 계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총장 권한에서 다 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고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은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옆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네. 나는 기회가 없이 계속 한직에서 돌다가 그냥 나가서 변호사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했는데. 그 녹취가 근데 말이죠. 이미 공수처에 넘어갔어요. 네. 이미 넘어갔는데 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열심히 안 하는 뭉개고 있나요? 왜요, 지금? 왜요? 공수처 왜 뭉개? 아니 공수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 정도 나온 거면요. 전 손중성 검사가 지금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인권보호관 재직하고 있고 지금 한동훈 검사는 지금 어디였죠? 무슨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으로 있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부원장. 이 사람들이 인권보호관에 검찰 어떤 인력을 키우는 곳에 부위원장으로 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압수수색을 하긴 했어요. 압수수색을 왜냐하면 지금 당장 현직 검사가 관련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 이 관련한 어떤 사람들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것에 관련돼서 뭐 대단히 의미 있게 나온 얘기들이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수처보다 오히려 PD수첩에서 더 필요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봐서는 얼마나 더 이 과연 유력 대선 주자를 공수처가 얼마나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을지. 공수처가 만약에 지금 수사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신민정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정치 개입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저걸 아주 세게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제가 생각할 땐 대선 주자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검사들이 있고요. 이 관련한 출신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법조계는 그 법조계 안에서 주요 권력한테 등지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의 항명을 한 사람인데 그런 조직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공수처는 거기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의 구성이나 이런 걸 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직접적인 증거랑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정황을 다 제시했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공수처가 꽁으로 먹으려고 또 월급 받으면 안 되죠. 공수의 공수처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왜 업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소문이 빨리 나잖아요. 왜냐하면 학회 이렇게 하면 다 통하니까. 네. 근데 이 검사는 전국에 2,000 몇 명밖에 없으니까 대충 따지면 학교 선후배, 뭐 누구의 친구, 다 연결돼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평판이 나빠지면 밖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 업계에서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사람들 보면은 네. 정말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이런 증거가 뻔히 나와도 오늘 보니까 네. 윤석열이 시킨 걸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 시킨 거 아니야. 시킨 걸 오해할 수 있다는 근데 윤석열에게는 자기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웃긴 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박형준 부사시장 이 사람 네. MB 때 청와대 정무수석할 때 4대강 관련한 사찰 문건이 나왔어요. 문건이 뻔히 나왔는데 난 모르는 일이다. 이거 오리발을 내민다고? 오리발을 또 내밀면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모른다고 내 밑에서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나온 일이어도 내 밑에서 한 일이지 나까지 올라온 적이 없다. 보호된 적이 없다. 그런 게 만들어진 적이 있는지 나는 몰랐다. 그럼 법적으로 연관고리가 이제 어쨌든 손준성 검사랑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박 우기면 되는 거예요. 박형준도 지금 지 혼자 박박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법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야 아무리 봐도 네가 그 문건을 지시했고 보고받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넘어가. 아니 보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면 넘어가고 아니 지금 대장동 건만 봐요.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야? 나 진짜 그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하고 엮잖아. 아주 그러니까 너 확실히 그분은 이재명인 양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분. 이게 완전히 이게 언론과 검찰과 이 사회 그 수구 기득권 범죄 세력들이 같이 지들이 할 때는 그냥 빼박 증거가 나와도 그냥 부인하고 저기 누구야 반대편 정파 세력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뭐가 추론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엮고. 빼박 증거 나왔다고 그러고 안 대단한. 그렇습니까? 윤석열 씨는 보면 볼수록 제가 아는 그 세 명의 인물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이분은 세 명? 진짜- 네. 네. 안철수, 허경영, 트럼프. 이 세 명을 정확하게 섞어놓은 인물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왜요? 트럼프는 어디가 비슷한데?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다 이렇게 이게 트럼프? 막 전두환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전두환도 넣어야 돼. 4명이 돼야 돼. 4명을 섞어야 전두환 넣어야 윤석열이 되니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진짜 좀 위험하다. 아니 이런 국민의힘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왜냐하면 지지도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하면 국민의힘 네. 후보들 중에서 네. 그런데 뭐 저렇게 해가지고 본선 가면 뭐 후보가 됐다고 치더라도 네. 이제 본선 가면 답이 없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사고치고 요즘 개그도 제 밥그릇을 뺏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넣어요? 아 그래요? 그 윤석열 씨랑 그 뭐요 홍준표 씨 두 분 뭐 대선 토론하신 거 김용민 PD님이 올리셨는데 뭐 수소 뭐 H2O 아닙니까? 막 서로 그 이런 원희룡 수소가 뭐냐고 그랬더니 원희룡 자, 원희룡 수소는 여러분 H입니다. H예요. 그래서 수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 그냥 제 H로 밥그릇까지 소술하게. 탐내시는 이 대통령 후보자분들께 네. 좀 자중 좀 해주시라 부탁드립니다. 개그맨 분들이 항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웅 씨는 일단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김웅? 네, 이게 뭡니까? 우리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국회의원. 보면 무슨 네. 조직원 키워서 경찰에 심고 무간도. 그래서 뭐 그 무간도 네. 무간도.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검찰의 끈앞을 물론 지금 그렇네. 정치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네. 아니, 어떻게 끈앞이네. 정치 입문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정치 막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판을 짭니까? 그리고 와서 아주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뭐 내가 기억난다고 하면 믿어줄 거냐. 이딴 태도를 하고 있어요. 오. 이 사람은 이건 진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없네.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럼 국민의힘도 같이 죽어야죠.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김의원에 대한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뭐 그냥 고발 사주 뭐 이렇게만 얘기가 되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에요,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완전히 이 정치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짜서 누구든지 엮어서 마음대로 허수아비로 지금 왜 이 대선판에 개입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말 잘 듣는 대통령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 말 잘 듣는 대통령 세워놓고 자기들이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서 언론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료들 수집해가지고 지금 정치, 언론, 심지어는 이 국민의 어떤 대통령, 국민의 수장 대통령까지 다 자기네들끼리 이걸 해먹겠다는 정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단순히 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상권 분립, 민주주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피로 일군 모든 것의 기반을 다 흔드는 아주 위험한 시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관련했던 손준성 검사가 지금 무슨 인권, 무슨 정책관? 이건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인권은 무슨 인권입니까?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웅이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에 처했다. 이런 사람을 만약에 용서하고 용인하면요. 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산하자는 의미는 뭐 보복하자, 복수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 차원인데 물론 이제 가해자들이, 범죄자들이 정말 잘못했다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조금 뭐 관용을 해줄까 말까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가 지금 반성합니까? 전두환이가 반성해요? 아니,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 자들을 용서하고 용인하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고 그럼 그때 우리 민주주의는 무너져요. 그 네.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후의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잖아요. 오, 네.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뭐 다른 거는 사실 검찰 내부 조직은 우리가 알 길이 별로 없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검사가 없는 없더라고. 제 주변에 검사가 없어서 네. 대체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거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거기 내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니면 대검으로 뭐 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어쨌든 검사 출신들은 자기들이 유리하게 얼마든지 이걸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증거니까. 우리 꼼찰청장 목요일 날 꼼찰청장에 네, 네. 이연주 전 검사님이 나오세요. 네. 그분이 인천지검에 있었을 때 그때 임은정 검사하고 김웅하고 같이 있었대. 아, 근데 지난주에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인천지검에 어떤 여성 검사분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신 상태인데 네. 변사체를 막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그런 일을 했었다는 아이고. 거야. 아이고. 근데 이제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태아에게도 좋지 않고 안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제 여검사들이 임신한 검사는 이걸 좀 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당연하죠. 공동으로 이제 모색하면서 여러 남성 검사들한테도 도움을 구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제도로서 정착시키면 얼마나 네, 멋있어요, 그쵸. 값지고. 어쨌든 김웅이 그 임신한 검사한테 네. 내가 해줄게 이랬다는 거야. 내가 대신 오, 오. 해줄게. 근데 그거는 하기 싫어하는 거를 대신해 준다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공동의 뜻을 모아가지고 바꿔보자는 그걸 건데.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면에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개념이 없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임은정 검사가 네. 막 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들춰냈는데 우리 김웅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 검사- 이문정 씨한테. 이문정 검사한테. 그렇지. 검찰에 있을 네. 때였는데, 야, 뭐 세상이 바뀌는 줄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를 하고 앉아있네요. 예. 야, 뭐 세상이 변하는 줄 아니?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가장 성질이 나요.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겨우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새내기라고 정치 신인이라고 지금 들어가고 국민들 있다는 세금으로 거예요. 받아먹고. 그렇죠. 너무 짜증나네요. 아니 또 게다가 또 검사 내전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검사 내전이라는 책이 되게 있는데 그걸로 주목받은 검사예요. 아우, 글도 잘 쓰고 네. 정말 뭐 이래저래 개념 있는 검사처럼 그동안 많은 보여줬는데. 분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이 됐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을 막 두둔할 때는 국민들이 야 개념 검사 권력에게 저항하는
그건 이미지 메이킹이 됐었어요 또. 근데 실체는 정말 형편없네요. 그래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